안녕하세요. 거북이와 함께하는 타로 원서 강독 제7장 디 엠퍼러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13페이지 아래에서 두 번째 문단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아주 어려운 개념이 나왔죠. 이제 더 워드 말씀이라는 그 굉장히 아버지의 세상을 이제 시작하는 어떤 그런 중요한 개념이 나왔어요. 그 말씀과 함께 이제 이 구체적인 원시적인 세상에서 이제 로고스의 세상으로 이제 우리가 왔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 로고스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The oldest meaning of logos, 로고스의 가장 오래된 의미는 is that by which the inward thought expressed, 내면의 생각을 표현하는 수단이 바로 로고스다라는 게 이제 로고스의 가장 오래된 의미라고 하는데, 이제 로고스의 의미를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눠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 이제 로고스라고 지칭하는 게 있었죠. 뭐 어떤 이성이라든지 지성이라든지 그런 의미를 로고스라고 지칭을 했었고, 이제 그게 다시 그거를 기독교에서 이제 신학을 만들면서 이제 그 기독교 신학적인 로고스가 있어요. 예. 그 로고스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라든지 이런 걸로 대비되는 말할 수 있는 그런 로고스가 있죠.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로고스의 의미. 그리고 이제 오컬트적으로 얘기를 하자고 하면은, 오컬트적으로 로고스는 이제 어떤 인간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지성을 갖고 있는 존재.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멜기세덱 같은 존재인 거죠. I am that I am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 자신을 이제 그렇게 드러낼 수 있는 어떤 한 단위를 이제 로고스라고 하는데, 우리 인간은 아무리 뭔가 이성이나 지성을 갖고 있어도 로고스까지는 아직 못 갖고, 이제 로고스는 행성의 로고스, 그러니까 이 지구인 거죠. 지구, 이 행성의 로고스, 그 다음에 혹은 뭐 태양의 로고스, 혹은 뭐 코스믹 로고스, 이런 식의 로고스를 말을 하죠. 이제 그런 I am that I am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서의 로고스가, 그래서 여러 가지 로고스의 존재가 있는데, 이제 여기 셀리 리콜스 같은 경우는 이제 성경에서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쓰이는 로고스와 그리고 그리스 철학적으로 쓰이는 로고스를 좀 그냥 반반 섞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컬트적으로 쓰이는 로고스하고는 좀 의미가 많이 틀리지만 아무튼 뭐 이 책에 맞춰서 이제 해석을 해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로고스라고 할게요. 이걸 특별히 다른 말로 번역하기는 좀 그렇고, 로고스는 그냥 로고스죠. 예. 그래서 로고스는 그런 뜻이다. Words are the basis for all organized thought. 말이라는 것은 모든 조직적 사고, all self-examination, 모든 자기 성찰, all science, 모든 과학, all recorded history, 모든 기록된 역사, all civilization, 모든 문명의 basis, 기초이다. 놀라운 거예요, 사실. 물론 여황제의 상상력이라든지 뭐 영감이라든지 뭐 창의성 이런 것도 뭐 시작이죠. 그것도 베이시스라고 하면 베이시스인데, 그거는 사라지죠. 그냥 했다가 그거를 이 지상에 착 안착을 시키는 thought, self-examination, 그리고 무의식의 의식화라는 말을 우리가 하는데, 이 프로이드가 말했죠. 무의식을 어떻게 의식화할 거예요? 언어화밖에 없어요. 언어화. 그것이 언어화 되었을 때 무의식이 의식화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죠. 물론 또 뭐 거기에 대해서 융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이 말이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어떤 기초입니다. They are the tools. they가 이제 말이죠, 말. 워즈가 복수라서 이제 그 말은 도구이다. 어떤 도구냐면은 whereby we learn the abstract ideas and to separate our ego selves from the primary unitary world of the unconscious. 뭐냐면은 우리가 abstract ideas니까는 to abstract ideas니까 아이디어를 추출하는 법을 배우고,
앱스트랙트가 뭐예요? 왜 논문에서 마지막에 그 초록을 갖다가 앱스트랙트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추상적이라는 말, 추상화하다라는 말도 있지만 이제 요점을 뽑아내다라는 말도 있죠. 예. 그래서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더 이 아이디어가 명료화가 되잖아요. 예. 그 앱스트랙트 아이디어가 이렇게 해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고 아이디어를 추출하는 법을 배우고 그리고 primary and unitary world of the unconscious. 무의식적 세계가 어떠냐면은 primary, 원초적이고 그리고 unitary, 단일한 거예요. 그런 무의식적 세계로부터 our ego selves, 우리의 자아를 separate, 분리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도구가 바로 이 언어라는 거예요. 물론 되게 웃긴 게 우리가 그 유니터리 월드, 단일한 세계로 다시 돌아가고자 굉장히 노력을 하는 게 이 마음 공부잖아요. 그 하나의 세계로 가고자 하는데 근데 이 원초적인 단일한 세계는 가장 세밀하게 분할을 한번 했다가 그것이 다시 합쳐져서 단일한 세계로 가는 그 과정이 우리의 어떤 진화의 과정인 거지 원초적인 세계에 그대로 그냥 머물러 있으라는 게 아니래요. 예. 근데 이걸 잘못 이해했다가는 자꾸만 퇴행으로 가는 쪽이 되는 거죠. 예. 옛날이 좋았어. 옛날에 자연으로 돌아가자. 순수함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자꾸만 원시 시대로 가자고 하는 그런 잘못된 게 나올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아니에요. 우린 떠나왔어. 이미 그 세계를. 떠나와서 이 모든 것이 가장 세밀하게 분화된 이 아버지의 세계, 이 황제의 세계에서 그거를 다시 지적으로 종합해서 그것을 신과 같은 디바인, 신과 같은 수준의 어떤 단일한 세계로 다시 재조립, 조립을 하는 게 바로 우리 인간의 진화의 과정인 거죠. 예. 이거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게 잘 안 된다고 해서. The moment, 어떤 순간이냐면은 a child first says I. 아이가, 그러니까는 우리 어린애가 처음으로 I, 나라고 말하는 그 순간은 marks, 어떤 걸 표시한다. 뭘 표시하냐면은 an important step on the road to self-realization. 자아 실현으로 가는 이 셀프 리얼라이제이션, 자기를 어떻게 완성해 가는 그 길로 가는 그 중요한 단계 있잖아요. important step, 중요한 단계를 표시하는 것이다. because 왜냐하면 it records the initial break. 그것은 어떤 최초의 단절을 기록하는 것이다. 뭐와 뭐 사이의 최초의 단절이냐? between himself, 그 자신과, 즉 I라고 말한 어떤 어떤 누군가겠죠. 그 자신과 and the infantile identity with the all creation into which every new baby is born. 왜? Every new baby is born. 모든 새로운 아이가 태어나는 그 순간 들어가는 이에요. 들어가는 infantile identity with all creation이 뭐냐면은 모든 창조물과의 유아적 동일시라고 하는데 이거 굉장히 심리학적인 말입니다. 예,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그 외부의 대상들을 다 자기와 동일시를 해요. 예, 그게 다 자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분리감이 없는 거예요, 분리가. 그러니까 엄마도 자기고, 뭣도 자기고, 그러니까 애착 인형, 애착 담요 그런 게 생기는 게 왜냐면 자기가 동일시를 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만큼, 자기만큼 사랑을 한 거죠. 예. 근데 이거는 굉장히 유아적 단계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 이게 한번 분리가 돼야 돼요. 나라고. 예. 나는 나고 타인은 타인이다. 라고 분리가 된 다음에 그 분리된 대상을 다시 사랑을 하는 거죠. 뭐만큼? 나만큼. 그게 자비가 되는 거예요. 예. 애초에 분리도 하지 않고 사랑하는 거, 그거는 본능인 거죠. 예. 그건 너무나 진화하지 못한 어떤 단계인 거예요. 우리는 물론 다시 합쳐지기 위해서 분리를 해야 되지만, 그러니까 분리가 있어야죠. 다시 합쳐지기 위해서. 이런 강의를 하면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애초에 왜 분리를 하나요? 애초에 우린 왜 태어났나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걸요. 이거는 그냥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저는 그건 설득할 어떤 여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끝내고 그냥 끝내신 다음에 이제 이 강의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This magical phase of identification. 자, with all nature, 이 모든 자연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는 그런 마법적인 단계를 is sometimes referred to more poetically as participation mystic. 좀 더 시적으로 이렇게도 불렀다는 거예요. 뭐라고 불렀냐면은 신비적 참여, 그러니까 participation mystic가 이제 신비적 참여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라고도 불렀다인데 이 신비적 참여가 무슨 프랑스의 무슨 뭐 문학가인가 시인인가 누군가가 썼던 그 표현인데 그걸 융이 갖다가 쓴 거예요. 예, 그래서 융이 이런 유아기적 어떤 동의시를 갖다가 신비적 참여라고 융이 말한 거죠. 예. 그랬다. 이 신비적 참여에 대한 융이 했던 말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융은 이 단계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과 자기를 동일시하는 그 단계, 그 욕구가, 심지어 그 욕구가 개별성 혹은 개성화에 대한 욕구보다 더 강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개성화라는 거는 인간이 어쨌든 진화를 하고자 하는, 더 발달을 하고자 하는 욕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 상태에 머무르고 싶어하는 그 욕구가 더 강하다고 이미 융이 지적을 했어요. 예. 왜냐하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그 분리에 대한 공포를 갖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꾸만 그 대상하고 같아지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연애를 시작했을 때 애들이 맨 처음 연애를 하면서 하는 게 뭐예요? 커플티를 맞춰요. 그리고 반지를 똑같이 하고 무슨 신발도 같이 하고 다니고 모자도 똑같은 걸 쓰고 다니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전 정말 연애할 때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아무튼 이게 뭐예요? 분리에 대한 공포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는 대상과 자기가 똑같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너무나 퇴행적이고 유아적인 욕구예요. 예. 심지어 융은 이러한 동일성, 즉 이제 상호 밀착인 거죠. 이게 개별적 관계에서 아주 커다란 방해 요소가 된다고 했어요. 예. 그리고 융이 심지어 뭐라고 했냐면은, 지금부터 이제 융의 말이에요. 사람들이 동일화되어 있으면 관계가 가능하지 않고 구별이 존재할 때에만 관계가 가능하다라고 융이 말을 한 거예요. 예. 아니, 그렇죠. 똑같은 사람들끼리 어떻게 주고받는 관계, 릴레이션이 가능하겠냐고요. 이게 뭐라도 달라야지 주고받기가 가능해지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주고받아야지 어떤 이해를 하게 되고, 발전을 하게 되고, 발달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서로 다름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게 사랑이라고요, 그게. 예. 그 전에 그냥 너와 나는 똑같아 라고 하는 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냥 욕구예요, 욕구. 예. 심지어 퇴행적인 욕구요. 예. 아무튼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거는 이제 6번 러버스 카드에서 좀 더 통찰을 해야 되는 그런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문장으로 넘어갈게요. As a child becomes more proficient in the use of words. 이제 아이가 좀 더 말을 능숙하게 이제 구사를 하게 됨에 따라서 he gradually moves away from the realm of primitive magic and feminine eros. 그는 이제 프리미티브 매직이니까는 어떤 원초적인 마법과 그리고 페미닌 에로스, 여성적인 에로스의 리얼름 영역을 moves away, 떠나서 어디로 가냐면은 into the civilized world of masculine order and logos. 그 남성적인 질서와 로고스의 문명화된 세상으로 가게 된다. 근데 이곳이 어떤 세상이냐? Which is the emperor's domain. 황제의 영역으로 가게 된다라는 거죠. 예. 이가는 이 페미닌 에로스에서 그 매스큘린 로고스의 영역으로 가면서 사람들은 많은 슬픔을 어떤 무의식 속에 쌓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돌아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어떤 향수, 그 어머니 세계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예. 그런데 더 앞으로 나아가야죠. 예, 그래서 쭉쭉쭉쭉 앞으로 나아가서 그 남성성과 여성성이 합해진 월드 있잖아요. 월드. 더 월드로 계속 쭉쭉쭉쭉 나가야 되는데
그 나갈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다시 돌아가려고 그러니까는 한 단계만 가면 여왕제니까. 예, 근데 월드까지 가려면 얼마나 멀리 가야 돼요. 뭐 열 몇 단계를 더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냥 자꾸만 주저앉고 싶어하는 그 퇴행적인 욕구와 우리가 이제 잘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퇴행적인 욕구는 보통 무의식 속에 있으니까 그걸 빨리 이제 의식화시키면서 그걸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엠퍼러를 사용해야죠. 예. 아무리 이 황제의 세상에 지치고 힘들고 물렸다고 하더라도 다시 엠퍼러를 사용해서 앞으로 나가는 그 동력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We tend to think of words chiefly as tools for communicating with others. 우리는 말이라는 것을 주로 communicating with others, 타인과의 의사소통 도구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But 그러나 we need them. 우리는 필요하다. 그러니까 them이 이제 말인 거죠. 우리는 말이 필요하다. First of all, 무엇보다도 to communicate with ourselves. 우리 자신과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말이 필요하다. 이게 아까 프로이드가 말했다고 한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데 있어서의 그 방법이 뭐예요? 언어화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 언어화가 잘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통찰을 잘 못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예. 예, 언어화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가장 통찰이 정확하죠.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겠냐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황제와 친하게 지내야 된다라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From earliest childhood on, 자, 어린 시절부터 words are the primary key to self-knowledge and intellectual growth. 말이라는 것은 자기를 알고, self-knowledge, 자기를 알고, intellectual growth, 지적으로 성장하게 하는 primary key, 아주 기본적인 열쇠였다. We need them in order to think. 우리는 생각하기 위해서 말이 필요하다. 예. 대체 언어가 없으면 우리가 그러니까 모국어가 그래서 중요한 거잖아요. 예, 모국어 체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논리의 방향이 틀려지죠. 예, 그러니까 인도 유럽 어족 사람들하고 우리 지금 한국의 이런 알타이 어족 사람들하고는 이제 사고 방식이 틀리자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하기인 것도 이 말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To sort out the chaotic images and events of the world about us and establish our own identity in relation to them. 세상의 혼란스러운 이미지, chaotic images, 예, 세상의 혼란스러운 이미지와 그리고 an event, 사건을 sort out이니까는 분류하는 거죠. 예, 분류하고 그 다음에 근데 이 세상의 혼란스러운 이미지와 사건이 누구에 대한 거냐면 about us, 우리에 대한 거죠. 예, 다시 정리하면 우리에 대한 세상의 혼란스러운 이미지와 사건을 분류하고 and establish, 또 뭔가 정체성을 확립하는 거예요. Our own identity in relation to them. 그것들과 관련된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이 필요하다. Without the gift of language, 언어의 재능이 없다면, 언어의 선물이 없었다면 we would be like savage beasts. 우리는 야만의 짐승과 같을 것이다. Caught forever in a state of participation mystic with our surroundings. 우리 주변 환경과 그 participation mystic가 신비로운 참여, 그러니까 동일시라고 했잖아요. 그 유아적인 동일시. 그런 신비로운 참여의 상태 속에서 영원히 사로잡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조상들이 곰을 신앙하고 무슨 나무를 신앙하고 그랬던 거 기억나죠? 계속 그렇게 곰을 조상으로 알고 살았으면 사는 세상이 좋은가요? 예. 그렇게 살았어야 되나요, 인류가? 이놈의 문명이 인류를 망한 건가요? 다시 곰을 숭배하는 세계 시대로 돌아가야 되는 건가요? 아니죠. 예. 우리에게는 언어가 있고 더 높은 차원의 영성을 추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요. 인간에게는. 제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지 말라고요. 예. 미래로 나아가자고요. 예. 성장을 하자고요. 성장을.
This fact, 이 사실은 was dramatized in the story of Helen Keller. 헬렌 켈러의 이야기에서 극화되어 있다. 근데 헬렌 켈러가 누구냐? 사실 모르는 사람 없죠. 그래도 좀 설명하겠습니다. Being both deaf and blind, 청각, 시각 장애인으로서 had no access to words, 말, 즉 언어에 대한 접근을 할 수 없었던 그 헬렌 켈러의 경우에 아주 극화되어 있다. As a small child, 어린 시절에 she experienced herself pretty much as a subhuman animal. 그녀는 subhuman이니까 인간 이하인 거죠. 인간 이하의 동물처럼, 동물처럼 자기 자신을 경험을 한 거예요. 이거 헬렌 켈러의 그 자서전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심지어. 그리고 우리가 이제 위인전 읽으면서 많이 읽었죠. 막 말을 못하니까 우우 하면서 막 먹는 것도 막 설리반 선생님 맨 처음에 오셨을 때 막 소리를 지르고 자기가 싫으면 그냥 막 울부짖고 뭐 그런 그렇게 그녀 자신을 경험을 했죠. And she therefore behaved like one. 그래서 마치 동물처럼 행동을 했다. Then 그러다가 with the help of a gifted teacher, 뛰어난 선생님의 도움으로, 설리반 선생님의 도움으로 there came that long awaited moment. 드디어 그 오랫동안 기다리던 그 순간이 다가왔다. 근데 어떤 순간이냐? When little Helen was able at last to connect the word water. 그 작은 헬렌이 드디어 그 물이라는 단어를 연결시키는 마침내 그 순간이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로 열고 이제 그 순간을 좀 설명을 했죠. Telegraphed on her palm in a sort of Morse code. 근데 마치 모스 부호 같은 어떤 그런 종류로 그녀의 손바닥 위에 그 설리반 선생님이 헬렌의 손바닥 위에 워터라고 써줬잖아요. 그게 이제 마치 모스 부호처럼 그렇게 손바닥 위에 타전이 된 거예요. 텔레그래프트가 된 거죠. 근데 이 물이라는 단어가 있다라는 걸 몰랐을 때 헬렌은 어떻게 물을 생각하고 있었냐면은 with the cool fluid which she knew by touch and taste. 뭐예요? 터치. 어떤 터치와 그 다음에 테이스트. 맛으로 알고 있었던 그런 cool fluid. 시원한 액체가 뭐예요? water라는 거를 알게 된 거예요. In that magic, 그 마법의 that magic moment, 그 마법의 순간 Helen's humanity was born. 헬렌의 인간성이 태어난 것이다. 정말 감동적. 정말 몇 문장이지만은 지금까지 쭉 황제를 읽고서는 이걸 읽으니까 너무 감동적이죠. 헬렌의 인간성이 태어난 것이다. 동물적인 상태에서 인간성이 태어난 것이다. 이건 어마어마한 말인 거예요. 제발 말을 하세요, 말을. 그냥 우우거리지 말고 말을 하세요, 말. 이건 인간의 너무너무나 고유한 어떤 능력인 거예요. Words are indeed a new kind of magic. 진짜로 말은 어떤 새로운 종류의 마법이다. Different from the magician's power. 그것은 마법사의 능력과도 다르다. They are useful tools. 말은 아주 유용한 그런 도구인데 indispensable in helping us to name and classify the objects of our environment. Our environment, 우리 주변의 환경에 있는 어떤 오브젝트, 대상을 name, 명명하고 이름을 짓는다는 거, 이것도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명명하고 그리고 classify, 분류하는 데 있어서 indispensable,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유용한 도구이다, 말이. They help us to detach ourselves from things. 말은 사물로부터 우리 자신을 분리하도록, detach가 뭐예요? 떨어져 있게 분리하도록 도와준다. 이게 엄청난 거죠. So that we can experience ourselves and the world about us more objectively. 그래서 우리는 ourselves, 우리 자신과 and the world about us, 우리 주변의 환경을 좀 더 객관적으로 경험을 할 수가 있게 된다.
They help us to recall non-verbal experiences. 또 말은 우리가 non-verbal experiences, 비언어적인 경험을 recall, 다시 떠오르는 거, 회상하는 거죠. 회상하고 and transmit these recollections to others. 이러한 기억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 지금 아까 한 문장 있잖아요. 우리 자신을 분리하도록 도와준다라는 거. 그러니까 세상 사물로부터 이게 제가 이제 그 타로 데일리를 쓰시라고 하는 일기를 그러니까 데일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일기가 중요한 거죠. 일기를 쓰라고 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죠. 예. 일기를 쓰면서 내가 한 오늘 경험이 무엇이다라고 내가 명명할 수 있어요. 내가 명명하면 이제 그 경험에 대해서 내가 디태치가 되죠. 예. 분리가 되기 때문에 훨씬 더 통제력이 높아지는 거죠. 예. 그래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됐다라는 거. 예. But words are of course not substitutes for experience. 물론 말이라는 게 경험을 대신할 수는 없다. 예, 그래요. 제가 이렇게 또 말을 막 예찬했지만 이 또 말이 다 전부라는 건 아닙니다. The word water alone. 물이라는 단어만으로는 could neither have quenched Helen Keller's physical thirst nor slaked her thirst for knowledge. 헬렌 켈러의 physical thirst니까 육체적인 갈망인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목이 타는 거예요. 그런 실제로 목이 말랐을 때 그거를 무슨 갈증을 풀어줄 수도 없고, 그리고 또 thirst for knowledge면은 지식에 대한 갈증이잖아요. 그 지식에 대한 어떤 갈증을 또 풀어줄 수도 없다. Without the experience, 경험이 없이는 the word alone has little to offer. 그러니까 경험이 없이 그냥 말 하나로서, 그러니까 단어 하나로서 뭔가 제공할 수 있는 거는 사실 거의 없다. 근데 정말 중요한 황제의 그 역할은 뭐예요? 그 경험을 말로 표현을 하게 한다라는 게 이제 중요한 거죠. 예. 경험이 여황제에서 오면은 그걸 황제가 말로 명명하는 거. 이 두 가지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두 개를 좀 같이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사람들은 꼭 하나만 잘하면 하나만 하고 싶어 하죠. 자, 오늘은 분량은 조금인데 또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놈의 말이 문제네요.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또 시간이 많이 늦어졌네요. 네. 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